로저바인. 위는 비행기 참사가 앗아간 맨체스터의 8별 중 하나. 훌륭한 공수 밸런스와 무지막지한 체력으로 수비 라인을 지키던 그는 당대 최고의 레프트 풀백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인은 당시 던컨 에드워즈, 토미 테일러, 데니스 바이올렛 등의 뛰어난 선수들과 같이 활약하면서 세 차례 잉글랜드 1부 리그 챔피언에 오른 바 있습니다. 특히 처음 나갔던 유러피언컵에서도 4강까지 오르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으나 1958년 일어난 비행기 사고로 인해 그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로저바인의 나이는 당시 고작 29세였습니다. 폴 마델레이. 1960년대 중후반, 70년대 초중반 리즈 유나이티드의 황금시대의 숨은 공신.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단단한 운동 능력, 끈질긴 압박 능력, 구단에 대한 희생적인 태도 등을 바탕으로 2번부터 11번까지 필드 위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었던 만능 유틸리티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래도 주로 라이트백을 봤었던 그는 3연속 PFA 올해의 팀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정도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리즈의 원클럽맨이기도 한 마델레이는 1974-75 시즌엔 유로피언컵 결승 진출, 2번의 리그, 1번의 컵 우승을 포함한 많은 타이틀을 가져갔으며 76년엔 리즈 올해의 선수상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에선 암흑기에 뛰었던 마델레이였기에 국대 커리어는 그닥인 편입니다. 조지 코엔. 조지 베스트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던 수비수로 뽑은 1960년대 중반 세계국급 풀백. 윙어들을 따라잡는 빠른 발과 거머리 같은 1대1 마크를 가진 코엔은 날카로운 오버래핑을 즐기는 플레이도 했습니다. 10년 넘게 모든 선수 생활을 풀럼에서만 보낸 레전드인 그는 무려 459경기를 소화하며 구단 역대 최다 출장 4위에 올라있으며 홈구장인 크레이븐 코티지에는 코엔의 동상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1966년 월드컵에서도 부상당한 안필드를 대신해 주전으로서 날개 없는 포메이션의 약점을 상쇄하는 존재로 활약, 대부분의 언론에서 뽑은 대회 베스트 11의 이름을 올리는 저력을 보였습니다. 비브 앤더슨. 영국이란 섬에 떠다니던 인종차별이란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했던 당대 잉글랜드 정상급 퍼포먼스를 펼치던 라이트백. 막강한 지구력을 토대로 필드 위를 휘저으면서 공을 따내던 그는 발군의 오버래핑 후 올리는 크로스 역시도 굉장히 준수했던 선수였습니다. 앤더슨은 클로프 발에 노팅엄에 합류해 2부 리그 우승 이후 써내려간 만화 같은 스토리, 한 차례의 리그 우승과 2차례의 유러피언컵 우승을 비롯한 8개의 트로피에 기여했습니다. PFA 올해의 팀에도 3번 들어간 그는 여담으로 이런 뛰어난 실력 덕에 1978년 대표팀에 승선하는데 이는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축구 선수였습니다. 이후 아스날에서 86-87 시즌 리그컵을 안겼던 비브는 아쉽게 국대에선 필릴에게 밀려 후보로만 지냈습니다. 해리 쿠퍼. 말 그대로 리즈 시절을 상징하는 좌측면 수비수. 윙어로 축구를 시작했던 테리 쿠퍼는 돈 레비 감독이 이끄는 전성기 리즈에서 레프트백으로 보직을 변경했고 공격수 출신답게 재빠른 드리블 돌파와 연계, 칼 같은 크로스 같은 장기로 공격의 활기를 불어넣는 잉글랜드 최초의 공격형 풀백 중 한 명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쿠퍼와 에디 그레이가 보여주는 왼쪽에서 강력한 콤비네이션에 백장미 군단은 4번의 1부 리그 준우승, 1번의 1부 리그와 리그컵 우승, 2번의 인터시티 페어스컵 우승을 이룩해냈습니다. 1970년과 71년 발롱도르 18위에 선정될 정도로 뛰어났었던 그는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서도 1970년 월드컵에서 1선발로 8강행을 도왔습니다. 레이 윌슨. 1960년대를 풍미한 영국 국가대표팀 역사상 최고의 레프트백 중 한 명. 매우 빠른 발을 가지고 있었고 과감한 슬라이딩 태클, 동료에게 정확히 전해주는 정확한 크로스를 가지고 있던 레이 윌슨은 허더스필드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30세의 나이에 에버튼 FC에서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짧은 기간이지만 더 스쿨 오브 사이언스 시대의 하워드 켄달, 콜린 하비, 브라이언 라본, 앨런 보들 등과 뛰며 우수한 퍼포먼스를 연출했고 1965-66 시즌과 1967-68 시즌 잉글랜드 FA컵 결승에 진출, 전자의 해에는 우승을 실현시켰습니다. 당시 잉글랜드 최고의 레프트백이던 그가 국대에 승선하는 건 당연지사. 1966년 월드컵 우승과 1968년 유로 3위 당시 그는 전 경기에 선발 출장했습니다. 스튜어트 피어스. 맹렬한 열기를 돋우던 1990년대 잉글랜드 리그의 사이코. 90년대 잉글랜드의 넘버원 레프트백으로 평가받는 피어스는 날카로운 왼발과 뒷공간 돌파 능력을 토대로 강력한 오버래핑 퍼포먼스를 발산하던 공격형 풀백이었으며 다혈질 기질과 괴팍한 성격을 보유해 사이코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클럽의 눈에 띄어 노팅엄 유니폼을 입게 되었고 주장으로서 약진을 이끌며 2연속 리그컵 우승과 후에 강등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승격 후 1994-95 시즌에 리그 3위와 다음 시즌에 유로파 4강행을 견인합니다. 거기다 그는 5번이나 PFA 올해의 팀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3사자의 좌측면을 맡아서도 주전으로 1990년 월드컵과 1990년 유로에 참가해 4강 무대를 밟은 바 있습니다.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현 시점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한 명. 준수한 수비력과 센스 있는 우측면 돌파력에다가 최대 장기라면 가공할 만한 킥 능력을 바탕으로 말도 안 되는 크로스, 패스, 슈팅을 뿌리는 후방 플레이메이킹이 있었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으로까지 활용된 아놀드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1군 데뷔 후 위르겐 클롭 감독 시대의 주전이자 핵심으로 도약, 19-20 시즌 리그 우승과 18-19 시즌 챔스 우승을 비롯해 많은 우승 타이틀을 구단으로 가져왔습니다. PL 수비수 역대 최다호 씨, PFA 올해의 팀은 3회, 챔스 올해의 팀은 2회 뽑힌 그는 허나 국가대표팀에선 트리피어, 워커 같은 경쟁자들의 존재와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전술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주전을 소화한 대회가 없습니다. 케니 샌섬. 1980년대 잉글랜드를 상징하던 레프트백이자 어쩌면 영국 프로축구 역사상 최고의 레프트백. 강렬한 방어력과 감출 수 없는 공격 본능을 가졌던 그는 3부 리그였던 크리스탈 팰리스를 일부러 승격시키는 활약으로 아스날로 이적해 그 기량을 이어갔습니다. 케니 샌섬은 아쉽게도 아스날의 암흑기에 뛰었던 선수라 우승컵은 달랑 1987년에 리그컵 우승이 다지만 그의 당대 탑클래스 역량을 입증하는 건 개인 커리어인데 팰리스에서의 한 시즌을 포함해 79-80 시즌부터 86-87 시즌까지 8회 연속 PFA 올해의 팀에 선정되는 유일무이한 대기록을 써냈습니다. 1985년 헤이젤 참사 전까지 잉글랜드가 최고 수준의 리그로 평가받았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의 샌섬도 A매치 37경기 연속 출장 기록을 세우는 등 닥주전으로서 4번의 메이저 대회에 당당히 참여했습니다. 에디 헵굿. 아스날 FC 구단의 첫 전성기를 받들었던 황금시대 아스날의 전설적인 주장이자 2차 세계대전 전까지 축구사 최고의 왼쪽 풀백으로 불렸던 인물. 당시 체프먼 감독의 WM 포메이션 왼쪽 풀백을 맡은 그는 본래 채식주의자로 헤딩 훈련 중 기절할 정도로 몸이 허약했으나 꾸준한 트레이닝 끝에 강력한 신체 능력과 뛰어난 헤딩, 훌륭한 패스 능력 등을 가지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특유의 리더십으로 체프먼의 백스리 전술의 시스템을 조율한 헵굿이 없었다면 아스날의 1부 리그 3연패를 포함한 12개의 우승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A매치도 30경기를 나갔던 그는 1934년 월드컵 챔피언이었던 이탈리아와 펼친 명경기 하이버리의 전투의 현장에도 직접 뛰었던 선수입니다. 필릴. 리버풀 FC 구단 역사상 최고의 측면 수비수. 19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는 리버풀의 최전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붙박이 주전으로 지킨 필릴은 중앙 수비도 소화 가능한 막강한 수비력과 매서운 킥 능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체력과 내구성 역시 아주 탄탄한 철광항이었는데 더레즈 유니폼을 입고 무려 417경기를 연속으로 출전했을 경험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려 8번의 리그 우승과 4번의 유러피언컵 우승, 1번의 UEFA컵 우승 등으로 빛나는 커리어를 가진 그는 수비수로 4번 중 첫 번째와 마지막 유러피언컵 결승전에서 한 골씩 넣는 수비수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을 달성하기도 합니다. 카일 워커. 2010년대 중후반, 20년대 초반 맨시티의 전성기를 주도하는 라이트백. 총알 같은 스피드와 단단한 체격, 파괴적인 우측면 오버랩까지 선보이던 그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 아래선 뛰어난 전술 이해도와 패스 기술로 백스리 외 우측 스토퍼까지 소화하는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워커는 토트넘에서 수비수 역대 최다 이적료를 갱신하며 맨시티로 넘어왔고 2017-18 시즌 PFA 올해의 팀에 들며 PL 역대 최다 승점 우승을 시작으로 18-19 시즌 국내 대회 쿼드러플 등 4차례의 리그 우승과 리그컵 우승, 2차례의 FA컵 우승과 22-23 시즌에 트래블 등을 주도하며 유럽 전역을 시티즌들의 함성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3사자 군단을 위해 뛰면서 그는 2018년 월드컵 4강, 2번의 유로에서 모두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지만 2번 다 대회 베스트 11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게리 네빌. 맨유, PL을 넘어 영연방 축구 역사상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한 명으로 널리 일컬어지는 인물. 오랜 시간 맨유라는 빅클럽에서 주전으로 활약할 만큼 기복 없는 기량을 유지한 그는 견고한 1대1 대인마크 능력, 섬세한 태클, 발굴 앤 크로스, 특히 오른쪽에서 베컨과의 훌륭한 호흡을 연일 선보였던 이였습니다. 네빌은 퍽의 아이들의 일원으로 맨유 황금 뉴스 라인으로 데뷔해 후에는 주장으로서 선수단을 이끌다 은퇴한 원클럽맨으로 팀의 찬란한 황금기를 지탱하며 8번의 리그 우승, 3번의 컵 우승, 2번의 챔스 우승, 잉글랜드 클럽 최초의 트래블, PFA 올해의 팀 6회 선정 등 자신의 이름을 많은 팬들의 머리에 각인시킨 바 있습니다. 잉글랜드 실패한 황금세대의 일원이었던 게리 네빌은 신인 시절 1996년 유로 4강을 함께했지만 이어진 대회에서는 계속된 불운으로 신통치 않은 성적을 내는데 그쳤습니다. 지미 안필드. 영연방 역사상 가장 위대한 측면 수비라고 해도 손색 없는 인물.
당대 최고의 라이트백 중 하나로 불리는 그는 섬세한 태클, 촘촘한 대인 수비를 보유했으면서도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 크로스를 올리고 지원하는 오버래핑까지 겸비했던 안필드였습니다. 그는 17년간 블랙풀 FC에서만 뛰며 스탠리 매튜스와 우측에서 날카로운 공격 조합을 구성해 1955-56 시즌에는 클럽 최고 순위인 리그 2위를 달성했습니다. 우승 기록은 없지만 팀 역대 최다 출장자이자 구장에 동상도 있는 리그 최고의 수비였던 그는 당연히 대표팀에서도 주전이자 주장도 맡았던 인물이지만 아쉽게도 1966년 월드컵 대회 직전 당한 부상으로 본선에는 한 경기도 출장하지 못해 트로피 대관식을 벤치에서만 지켜봐야 했습니다. 애슐리 콜, 첼시 FC와 PL 그리고 잉글랜드 역대 최고 수준의 레프트백, 빠른 발을 바탕으로 예측 불허의 측면 돌파, 크로스도 훌륭했으며 데인마크와 슬라이딩 태클 또한 역대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때문에 윙어들의 무덤이자 맨유 시절 호날두의 천적이라고까지 불려졌습니다. 아스날에서 맹활약했음에도 같은 연고지의 라이벌팀 첼시로 이적한 탓에 캐슐리 콜이라고 거너스들에게 까였지만 그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콜은 더 뛰어난 활약으로 첼시의 최전성기를 견인했고 수많은 우승컵 중 기적적인 챔스 우승은 애슐리 콜의 수비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는 첼시 소속으로 2010-2011 시즌 PFA 올해팀과 두 시즌 첼시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받았습니다. 107경기로 센츄리 클럽 가입자인 그는 3번의 월드컵과 2번의 유로 본선에 참가, 트로피는 들지 못했지만 2004년 유로에서 그는 올스타팀에 들기도 했습니다.